이번 시간에는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의 녹는 양이 물질의 종류나 온도에 따라 달라짐을 알고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물질이 녹는다에 초점이 있는데 물질이 용매라고 하는 것에 용질, 소금이나 설탕 같은 용질이 녹는 현상을 용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붙는 용해도는 녹는 정도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용해도란 용매에 녹는 용질의 양을 이야기하는데 아무 때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양의 물이 있습니다. 온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금이 많이 녹을까요? 설탕이 많이 녹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만약에 설탕을 녹이는 물이 100도고 소금을 녹이는 물이 20도라면 당연히 온도가 높을 때 더 많이 녹지 않을까요? 그러면 설탕이 많이 녹는다 했을 때 같은 20도의 물에서는 뭐가 더 많이 녹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는 1리터에 녹이고 하나는 100ml에 녹인다면 물의 양이 달라서 녹는 양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한데 온도와 그리고 용매의 양이 같을 때 얼마나 많은 용질이 녹을 수 있느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물질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도는 몇 도를 기준으로 할까요? 네,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온도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용매의 양은 100g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용해도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용해도란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g을 얘기합니다. 자, 용매는 물이 될 수도 있고 식용유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게 될 수 있고요. 용질은 소금이나 설탕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자, 용해도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다음부터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이게 바로 용해도입니다. 자, 용해도는 이 그래프로 보면 훨씬 쉬운데요. X축을 보면 온도가 나와 있고 Y축을 보면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용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40도다. 물의 온도가 40도고 물 100g이 있다면 염화 나트륨은 이만큼 최대로 녹이면 요만큼 녹일 수 있다는 얘기고 염화 칼륨은 최대로 녹이면 이만큼 녹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질산 칼륨은 이만큼 녹일 수 있고요. 질산 나트륨은 이만큼 녹일 수 있습니다. 이만큼을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좌표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질산 나트륨은 40도씨 물 100g에 약 105g 정도 녹을 수 있다. 그리고 질산 칼륨은 40도씨 물 100g에 대략 65 정도의 용질이 녹을 수 있다. 자, 이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용해도 곡선이란 온도에 따른 항상 얘기했죠. X축에 따른 Y 정도.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용해도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커집니다. 자, 여기 보면 아시겠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녹는 양이 질산칼륨은 매우 급격히 증가하는 게 보이고 염화나트륨도 증가는 하지만 아주 조금씩 증가합니다. 네, 온도가 높아지면 대부분은 증가를 한다. 자, 따라서 용액의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는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만큼이 녹아 있는데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더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은 녹지 못해서 고체로 다시 가라앉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석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고체로 가라앉는 걸 석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자, 생각해 볼까요? 콜라의 온도가 높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엔 별로 안 녹아 있다는 얘기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압력이 클수록, 자, 만약에 위에서 억지로 기체들을 눌러주면 어쩔 수 없이 녹아지니까 용해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넣기 위해서 초기 압력을 4.5에서 5기압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병에 투입한다고 얘기합니다. 더 많이 녹이려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잠수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잠수병은 이렇게 바닷물에 수심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10m마다 1기압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계속 내려가게 되면 처음에는 10m 내려가면 대기압 1기압에 합이 2기압이 됐다가 더 내려가면 3기압이 됩니다. 그러면 기체는 물에 더 많이 용해되기 때문에, 자, 상대적으로 높은 기압에서는 압축된 공기로 호흡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가 다시 방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체가 기화가 돼서 공기방울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공기방울이 혈액에 많이 남게 되면서 발생하는 모든 증상을 잠수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수병은 내려갈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올라올 때 억지로 피 안에 녹아있던 기체가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면서 기체로 다시 바뀌면서 올라올 때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용해도와 관련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너무 간단해서 넘어가고 제가 하겠습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양은 달라진다. 달라질 것이다. 이게 가설입니다. 자, 이 실험을 하려면 두 개의 비커에 물 100ml씩 넣고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을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최대한 1g씩 넣어서 녹입니다.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몇 그램, 질산나트륨은 몇 그램 녹게 될까요? 자,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즘에 평균 기온이 20도라고 가정하고 20도일 때 염화나트륨은 물 100ml에 대략 39g 정도 녹는 것 같습니다. 염화나트륨을 보면 한 39g 정도. 자, 질산나트륨은 같은 20도씨의 물 100g에 이만큼이나 녹네요. 자, 대략 90g 정도 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용해도가 달라진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설은 물의 온도에 따라 녹는 양이 어떻게 될까? 요걸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온도의 물을 준비하고 조금씩 녹이다 보면 점점 식으면서 녹게 되니까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어서 실험 방법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먼저 같은 용매에 용지를 다 녹인 후에 온도를 점점 식히는 겁니다. 점점 식히다가 더 이상 녹지 않는 순간이 되면 석출되면서 흰색 고체가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의 온도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3, 6, 9, 12, 15g을 각각 시험관에 넣고
뜨거운 물 10ml씩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지를 다 녹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팔팔 끓는 물을 부어주세요. 자, 그리고 온도는 여기에 온도를 측정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넣어서 온도를 측정하셔도 되는데, 자, 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이 물의 온도와 이 시험관 속 물의 온도가 아마 같을 것이다, 열평형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용액의 온도를 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여기에 온도를 재면서 여기에 고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석출되기 시작하는 그때의 온도를 바로 읽어도 되고, 하얀색 석출되는 고체가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시험관에 이렇게 넣어서 그때의 온도를 측정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을 하기 전에 그래프를 고쳐줍니다. 자, X축은 물의 온도, 도씨, 그리고 Y축은 물 10ml에 녹은 질산칼륨의 양.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X축은 여러분이 몇 도 범위인지 보고 눈금을 그어주시고요. 질산칼륨의 양은 3, 6, 9, 12, 15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